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배워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다른 표현으로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도 하죠. 직불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념수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하죠. 자, 세금계산서 수령은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요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죠. 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공급받는 자는, 그렇죠,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세금계산서 수령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즉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공급자가 만약에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요건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공급자로부터 수령했을 경우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령하였을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될 때 이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요건을 통과해야 공급받는 자는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 교부받았을 경우 이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공급받는 자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했을 경우 그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요건은요, 공급자의 주 영업이 속하는 업종, 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선 뒤에 가서 배워보기로 하죠.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라 함은 첫 번째 여객운송업이고요. 항공업, 택시운수업 이런 게 여객운송업이죠. 두 번째 목욕, 이발, 미용업이 두 번째이고요. 입장권 사업, 소매업. 자, 이 네 종류의 업종을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라 하는데요. 이들 업종에 대해 과세단 거군요. 이들 업종으로부터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경우 이는 부가가치 창출 목적의 매입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인 사업자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매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급받는 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다는 전제를 깔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최종 소비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공급받는 자가 단지 사업자라는 이유로 같은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 매입인데 그에 대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일반 소비자와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죠. 조세정의 실현에 어긋나는 것이죠. 따라서 공급받는 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 창출 목적의 매입이 아니라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매입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없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려면 그렇죠. 매입세 공제의 기본 여건인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공급자의 세금계산 발급을 원천 금지하여 아예 뭡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매업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매업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소매업 중에 사무용품을 파는 그런 소매업이 있죠. 자, 공급받는 자가 문구점에 가서 사무용품을 구입해요. 문구점은 소매업종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문구점에 가서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렇죠. 사업을 위해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문구용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그 뭐 개인적 뭐 목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매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데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렇죠. 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 경우 공급자는 발급 금지 의무가 해제가 되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 세금 계산서를 수령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일전자는 제2기 예정신고기간 아래와 같은 매입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죠. 자, 3일전자의 임직원이 택시 탑승했고 항공권 티켓 구입했고 에버랜드 입장권을 구입했고 대중산을 이용했죠. 이들 업종은요. 그 공급자가 뭡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죠. 따라서 3일전자는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일전자가 택시 탑승하고 항공권 티켓 구입하는 등 이러한 매입 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했을 경우 3일전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두 개의 요건을 통과해야 되죠. 1, 2, 3, 4번의 경우 공급자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공급자로부터 재환 서비스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공급받는 자인 3일전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구사항을 볼게요. 제2기 신고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 합계표에 입력되어야 할 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 합계표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데 이 합계표가 작성되는 목적은 뭐냐면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는 이 합계표에 입력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1, 2, 3, 4번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의 권통을 못했죠. 따라서 합계표에 입력될 수 없는 거래이죠. 따라서 1, 2, 3, 4번 어느 것도 합계표에 입력될 수 없는 거래이므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사업자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요,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일반 사업자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사업자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고요.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사업자, 줄여서 일반과세사라고 하죠. 그리고 간이과세사로 구분됩니다. 연매출 4,800만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사업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사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가 되는 것이고요. 법인사업자 역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 의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비스무리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이죠. 이 강의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요,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해주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가 만약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할 수 없으므로 그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그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죠.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공급자라고 하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죠. 자, 일반과세자는요,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과세자가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과세자가 있죠. 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해당될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령하여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공급받는 자가 그 공급자가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사업자이며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실무 팁 정리 한번 해보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라 하면요,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면세사업자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못 받고 신용카드 매칭표 등을 공급받는 자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칭표 등을 신용카드 매칭표 등 수령협회를 작성하는 것이죠. 자, 주의사항 보시면 합계표 작성 시 주의사항. 자, 첫 번째 정리사항은요,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항목 합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쪽으로 지출할 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해 지출을 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이 경우에 해당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죠. 하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만약 수령하였다면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한 지출 시 역시 뭡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매입세 불공제되는 항목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뭡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합계표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의 합계표는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의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접대비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되는 이러한 거래들, 이를 뭐라고 요약하냐면요,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매입세 불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합계표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의 합계표는요, 그 작성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죠. 자,
세금 계산 수치 매입세 불공제 항목, 접대비 지출, 비영업 운송정책 관련 지출 말하는 것이죠. 예. 이들은요, 세금 계산서와 동급인 신용카드 매수전표 등을 수령하여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따라서 예. 도전 입력 시에요. 대전 합계표 작성 시에 예. 이들 예. 세금 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는요. 예. 합계표에 입력할 수 없게끔 도전이 설계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적대비 지출이나 비영업원수용 수정의 유지임차 관련 지출은요. 적격적 매입, 즉 세금 계산서를 받든 신용카드 매출표 등을 받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죠.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동시 수령할 경우 자, 기본 전제는요.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래이며 그런데 그 거래 시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 세금 계산서,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표에만 이 거래를 입력하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 합계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합계표에 입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따져보는건요. 매입세 공제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매입세 공제되는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이 거래는 합계표에 입력하지 않고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만 입력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합계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 거래의 경우. 그래서 합계표에 입력한 거래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반영이 되죠. 자, 예제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배운 말을. 3일전자는 프린터를 드리온스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3일전자가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을 경우 3일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거래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합계표에 입력해야 할까를 물어보겠죠. 자, 3일전자가 프린터를 공급받았고요. 자, 지금 공급자는 드리온스고요. 3일전자는 공급받는 자이죠. 자, 공급받는 자인 3일전자가 프린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죠.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드리온스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사업자도 아니죠. 자, 그럼 물음으로 갑시다. 3일전자가 드리온스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동시에 수령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고 세금 계산서도 받았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일단 금지 업종도 아니고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교부 금지 사업자도 아니니까 그 공급받는 자인 3일전자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문제 핵심은 뭡니까?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동시에 받은 것이죠. 매입세 공제되는 거래에 대해 공급받는 자인 3일전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 계산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요. 합계표에는 입력하지 않고 매입처를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만 입력하는 것이죠. 답은요. 입력하지 않는 것이죠. 뒤에 문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합계표에 입력한다는 것. 여러분 두 문제의 차이를 잘 인지하시고 배운 버전 하나 더 봅시다. 교재 378페이지 수행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이고요. 자, 요구사항 보시면 두 개의 거래가 주어져 있고요. 요구사항은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조회를 수행하라 이죠. 첫 번째 거래를 살펴보시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 일반거래사업자이죠.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하였다. 가로열고 비용 처리죠.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야 하니 이 거래를 회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아야겠죠.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였다.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일단 네, 문구용품 구입은 그리고 소모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모품 관련 회계 처리는요, 구입 시점에 이 소모품 구입한 것을 자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 소모품 구입 시점에 비용 처리한다. 즉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공급가액 6만원을 차변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인 소모품비로 처리하고요. 왜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요, 재정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은 구입 시점 기준, 구입 시점에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현금으로 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입 시점 이 소모품 관련 외상 매입은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죠.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외상 매입은 모두 미지금 처리하니까 공급대가 66,000원은 대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6,000원은요, 공급자에게 거래등 수당한 부가시세 6,000원은 차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거래 보시면 홀스기획 일반가스사업자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죠. 일단 홍보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이 지출이 광고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 알 수 있고, 따라서 차변 광고 선전비 공급가액 2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는 것은 지출 시점에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금의 감소 대변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22만 원을 입력해야겠죠. 그리고 20만 원 10%인 2만 원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로그인 하시고 3일전자로 우리가 들어와야겠죠. 자,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두 거래 모두 8월 달 거래이므로 먼저 8월 6일 거래 볼까요? 8월 6일입니다. 자, 지금 매입이죠. 우리. 자, 그러면 1번 거래의 경우 과세 지원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폐를 수령한 경우이니 이런 경우에는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요, BC카드죠. BC카드 입력하시고, 품명은요, 문구용품이죠. 문구용품 입력해 주시고, 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66,000원이죠. 강남마트죠. 거래처는 강남마트. 자, 강남마트가 거래처로 기입력되어 있는지, 기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강남마트 거래처 입력하셨고, 자, 외상거래인이, 자, 얼핏 여러분, 외상거래인이, 분기에서, 외상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과세처를 매입할 경우, 4번 카드 선택하셔야 됩니다. 4번 카드. 자, 그리고 지금 회계 처리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되는데요. 대변 미지급금 66,000원, 차변 부가세 대급금 6,000원 잘 들어왔는데, 소모품 비용 처리하기로 했죠, 우리. 그런데 지금 153번 언제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소모품비. 그죠? 그리고 몇 번이죠? 800번대죠?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하기로 했으니 800번대 소모품비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 처리 잘 들어왔죠? 전표 입력 잘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래 한번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죠. 거래 일자는요, 8월 7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죠. 현금 영수증을. 과세지열을 매입하고, 과세 서비스를 매입하고, 그렇죠? 현금을 그 대가로 지불하였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으니, 자, 이런 경우에는 61번 현금 과세로 갑니다. 자, 매입한 서비스는 홍보용 전단지를 매입하였죠. 전단지 제작 입력해주고, 역시 공급가액이 2만원, 그렇죠? 그래서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이 되고, 거래처는요, 홀수 기획이죠. 홀수 기획 입력해 주시고, 자, 분기는요, 몇 번입니까? 현금 거래이니까, 분기는 1번 현금 거래이죠. 그러면, 자, 잘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전표 입력이 제대로 된다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기장을 살펴보시면, 분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원재료가 아니라 홍보, 즉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자선 처리되어 있죠. 원재료로 수정해 줘야겠죠. 광고 선전비. 역시 비용 처리해야 되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죠. 자, 주어진 두 개의 거래를 주어진 두 개의 거래에 대한 전표 입력을 잘 해주신 거죠. 자,
두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표를 작성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일단 앞에 이론에서 배운 바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래를 이 합계표에 입력하는 것이죠. 합계표에 입력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합계표에 입력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일단 매입세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래가 합계표에 입력되어야 되는데 먼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공급자가 간이가스나 연쇄사업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공급하는 자, 공급자가 영위한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 삼일전자의 거래 상대방인 강남마트와 홀수기획은 그렇죠? 간이가스도 아니고 연쇄사업자도 아니죠. 자, 우리 1번 거래의 경우 BC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BC카드가 우리 거래처 코드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래처였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카드가 사업용 카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업용 카드로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그럼 이제 강남마트는 얼핏 보면 소매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매업은 원칙상 뭡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죠. 아,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증표를 받았으면 어? 매입세 불공제 아닙니까? 아니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의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면 그렇죠. 예외로 강남마트가 소매업을 할지라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매업은 원칙과 예외가 공존하고 있음을 이론 변호사 앞에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1번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공급받는 자인 삼일전자가 수령하였으며 그 공급받은 재화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무용품의 구입이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며 매입세 공제를 부가가치 신고 시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2번은 요건을 모두 통과하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항목이므로 현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해당되는 적격 증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따라서 2번 거래 역시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령한 거래이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입력을 하셔서 부가시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거래 모두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8월 거래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다면 이처럼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셨을 때 이미 뭡니까? 합계표에 들어올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옵션이 바로 뭐였습니까? 57번 카드 과세였고요. 2번 거래의 경우 뭡니까? 61번 현금 현과였습니다. 그 옵션을 준 게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입력사항이었죠. 그래서 잘 들어온 것 같네요, 여러분.
수행 교재 379페이지의 수행 결과와 잘 비교해 보시면 특이사항 없이 잘 입력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잘 입력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신고기간은 제2기 예정신고 기간 되겠죠. 9월 30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잘 하셨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학계표 잘 들어온 거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를 열었는데요. 역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들어왔죠. 여기 아까 1원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학계표의 매입세액 공제 내용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쪽에 반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해당 그 밖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기 위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액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항목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가 딱 나오죠. 내용 잘 들어왔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죠.